저기 반갑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냥 거두절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거창하게 예비 중학생을 둔 학부모를 위한 연수라고 했는데 대충 보니까 절반 정도는 6학년 부모님들이, 그리고 5학년 부모님도 계시고 1, 2학년 학부모님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강의가 얼마큼 잘 될지는 모르지만 녹음해놨다가 나중에 얼굴은 지운 채 또 공개를 해볼까 생각 중이니까 혹시 들을만 있다 하면은 나중에 친구분들에게 좀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네, 나중에도 나올 영상 나올 QR코드니까 이따가도 보여드릴게요. 자, 교우관계 진로 공부인데 아무래도 공부에 대해서 제일 중점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나머지 것들은 좀 조금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려움은 언제나 무지에서 일어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사실 애들이 지금 학원 다니는 진짜 이유가 대놓고 얘기해서 그냥 수능 하나를 위해서인 거잖아요. 고등학교 내신이라. 그러면은 대체 수능은 어떠한 시험이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고등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알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꼭 공부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죠. 네. 자, 이게 지금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치면은요, 이제까지 나왔던 모든 시험 문제를 이쪽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잘 안 보시겠지만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탐구 2026학년도 쭉 다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에 오늘 강의 자료 쓴 거는요, 제가 PDF 파일을 나중에 다 공유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쉽게 다운로드 하실 수 있고 클릭만 하면 해당 링크에 갈 수 있게, 그래서 사진 찍느라고 힘드실까봐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여기 들어가면은 모든 수학 능력 시험을 다운로드 할 수 있고요. 이따 뒤에서 말을 할까 싶었는데 저는 수학 능력 시험을 공부할 때 어떻게 준비했냐면 고1 때부터는 학원 없이 공부했고요. 제가 고1 때 되니까 항상 중2, 중3 거기 삼각형의 내심, 외심, 방심 거기서 자꾸 막히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꾸 거기서 틀리니까 근데 학원지도 어렵고, 왜냐면 저는 제가 말을 더 하기 전에 혹시 제 연수를 한번 들어보신 적 있는 분 손 들으시겠어요? 한 번이라도? 예, 손 내리시고요. 한 4분의 1 정도라서 그냥 처음 오신 분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은 버전으로요. 저 고1 때 부모님께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학생들 이과 1, 2등, 그 당시 고1에서 수학을 제일 잘하는 친구 5명을 모아서 과외를 했었거든요. 학폭의 드림팀 같지만은 제가 그 전까지는 수학 자신감 뿜뿜했어요. 근데 막상 고등학교 1학년 돼서 5손가락 안에 있던 애들이랑 수학 과외를 받다 보니까 제가 진짜 엄청난 부진화가 된 느낌이었어요. 이따가 내 영상에 보여줄 건데 애들은 다 이해했다고 고개 끄덕이니까 저는 그냥 이해했다고 나도 그냥 아는 척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고, 숙제를 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숙제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답을 뺏겨가요, 그냥. 그렇게 그 당시 돈으로 30만 원인데 그렇게 1년 정도 하고 나니까 이게 뭐한 짓인가. 수업 내내 자존감은 떨어지고 애들은 다 따라가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중2, 중3 때 고등학교 거를 선행한다고 해가지고 중2, 중3 거를 허투루 했던 거예요. 수학은 철저히 위계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과외를 못 치는 학생이 당연히 체면이 실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애들이 수학학원 다니면서 벌어진 일이, 이런 일이 숱하게 벌어집니다. 이미 중2, 중3 거 많이 배우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건데 아마 그 친구들, 어떤 친구는 90점이 맞아 있어요. 그런데 아마 절반 이상은 7, 80점일 겁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내년 되면은 60점, 70점 내려가요. 그리고 고1 되는 순간 갑자기 반토막 나기 시작합니다. 수포자가 되기 시작하고요.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어떻게 쉽게 회복할 수 있는지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거 얘기 말했군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계속 수학 학원을 그만뒀고요. 어떻게 했냐면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수학 교과서를 사가지고 싹 다 풀어봤어요.
그리고 그냥 푸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나는 원리 있잖아요. 책을 덮어놓은 상태에서 내가 삼각형의 내심을 작동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합동 조건이라든지 그거를 책을 덮어놓은 상태에서 한번 써보고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지만 넘어갔거든요. 그렇게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수학교과에서 나온 모든 원리를 스스로 증명할 수 있고, 거기에 나온 발음평가 문제라든지 각종 문제들을 다 풀었는데, 처음에는 에이 설마 틀리겠어 했는데 틀려요. 고등학교 1학년인 내가, 그리고 엄청나게 심학습을 한 내가 중학교 2학년 내신 외신 방심에서 문제 틀리는 거예요. 모르겠고 어떻게 인정해야죠. 그렇게 틀린 문제는 2번, 3번 다시 풀었고요. 원리를 철저하게 증명하고, 그렇게 중학교 1학년 꼭 복습하는데 3일 걸렸고요. 제가 천재라서가 아닙니다. 왜냐면은 여러분 자녀 마찬가지인데 6학년이 지금 2학년 수학 문제집을 푼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만도 가능합니다. 저도 그런 원리로 고등학교 1학년 때 중1 거 푸는데 한 3일, 그리고 중2 거 푸는 데는 2주 걸려서 2주요. 거기가 제일 바뀌었으니까. 중3 거 푸는데도 한 2, 3주면 다 끝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1 거도 다시 이렇게 풀고, 그렇게 고등학교 중1부터 고2까지 수학을 다 공부하는데 걸린 시간은 3개월 안쪽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자신감이 뿜뿜되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정석을 봤는데 정석은 너무 두꺼웠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교재로 다루는 보충 수업 교재 있거든요. 내가 생각해봤어요. 내가 수학 선생님이라면 당연히 가르친 데서 문제 내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그 10개의 단어 있다 했을 때 한 단원당 2~3문제씩 나오잖아요. 그럼 가장 기본되는 원리랑 거기서 강조했던 문제 나오겠죠. 그리고 가르치지 않은 데서 문제 내면은 10이 걸 테니까 당연히 거기서 내시겠죠. 그 생각으로 우선은 수학 교과서부터 제대로 풀고 원리를 스스로 증명할 때까지 연습하고, 그 다음에 학교 교재만 다 풀고, 그렇게 해도 100점이 나와요. 진짜로. 과장된 말이 진짜 아닙니다. 근데 애들이 고1 때 고사고 공부해요. 학교 수업을 안 들어요. 문제집 푼들하고 애들이 학교 수업을 안 들어요. 그래서 애들이 7, 80점 오르씩 나오는 겁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저는 수능에서 수학 그때 수리 영역 다 맞았거나 하나 틀렸던 것 같고, 정확히 6년 뒤에 다시 수능을 보게 되었는데 그때도 똑같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천재라서가 아니라 제가 볼 때 우리 학교 학생들은 전부 다 저보다 머리가 좋아요. 그리고 애들이 저보다 영어를 더 잘 말해요. 그러니까 제가 가능하다면 여기에 있는 친구들 다 가능한 건데, 제대로 된 방법을 모를 때 그렇게 하기는 어렵겠죠. 근데 누구나 제대로 된 방법을 하면 저 이상의 성취를 누구나 낼 수 있습니다. 자, 핵심 이겁니다. 뼈대를 잡고 살을 붙여나간다. 뼈대를 잡고 살을 붙여나간다. 교과서에 나온 가장 기본적인 문제부터 제대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고, 그리고 교과서에 나온 문제도 다 맞은 다음에 조금씩 어려운 문제들을 풀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게 전부 답니다. 오늘 연수의 전부는요. 자, 요게 제가 한 5반 정도 들어가서 애들한테 이 강의를 했거든요. 애들 수준에 맞게. 애들한테 이거 딱 보여주는데 애들이 이거 어떻게 풀지? 왜냐면 중1 중에서는 이 지수의 4분의 1 분수가 나오지도 않고 마이너스가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애들이 막 당황해하길래, 아니다. 조금 센스 있는 친구들은 중학교 2학년 수학까지만 머리를 조금 쓰면은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화이트보드가 있으면 설명 잠깐 드릴 수 있는데 그냥 말로만 설명드릴게요. 자,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일단 여러분들 요즘은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모든 교과서가 온라인으로 쉽게 구해볼 수 있게 됐어요. 검색 조금만 하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캡처했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여기 캡처가 났긴 한데, 어쨌든 2를 3번 곱한 거를 2의 3승으로 표현한다. 여기 약속이 나와요. 중2 거고, 그 다음에 덥셈 법칙, 이것도 중1인데 아직요. A를 2번 곱한 거랑 A를 5번 곱한 거는 A의 실승이잖아요. 그래서 2 더하기 5 지수의 덥셈 법칙이 성립된다. 그거를 중2 때 이미 배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중2 거 되면은 저기서 지수의 곱셈 법칙이 나옵니다. 2를 4제곱한 거를 3제곱할 경우에 16을 3번 곱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직접 대입해봐서 해보면 돼요. 아, 그럼 결과적으로 이를 12번 곱한 게 나오는데 결국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지수의 곱셈 법칙이 성립하는구나. 중2까지만 제대로 풀어서도 저 문제는 약간의 센스를 바라면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왜냐면 제가 이번에 애들한테 이 수업을 하려고 수능 문제를 직접 봐야겠다 해서 봤거든요. 저 문제 당황스러웠는데 갑자기 힌트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풀었냐? 자, 그러므로 9는 3의 제곱이잖아요. 그렇죠? 3의 제곱이니까 2 곱하기 3분의 1, 4분의 1하니까 3의 2분의 1승. 그렇죠? 그 다음에 3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네요. 3의 2분의 1승 더하기 3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은 3의 0승. 자, 얘들은 그래서 바로 1이라 말하는데, 자, 그런데 3의 0승이 왜 1인가요? 제가 그걸 시키지 않을게요. 3의 0승이 왜 1인지. 정의를 그렸잖아요. 간단히 생각해보세요. 2의 3승 나누기 2의 3승 하면은 지수의 뺄셈 법칙에서 2의 3 빼기 3 하니까 2의 0승이죠. 2의 3승은 8이고 2의 3승 나누기 2의 3승은 1이잖아요. 그래서 0승을 1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왜 2의 0승이 숫자 1이 되는지를 요거를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답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면 수능 1번은 그냥 거저먹는 문제였다. 3의 0승 1번이요. 그런데 요거만 그런 게 또 아니에요. 요건 또 로그인데요. 잠깐 기억을 환기시켜주면은 제가 심지어 지금 한 얘기들을요 애들에게 설명했더니 거의 다 알아들어요. 애들이 선행했는데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주니까 애들도 이 문제를 풀 수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반드시 100% 이해할 필요 없고 애들한테요. 자, 이건 사실 말해서 A의 3승은 B라는 거, 그 정의만 기억하면 돼요. 이때 관계는 A의 3승은 B라는 거. 그렇죠? 그러면 B 대신에 A의 3승 올리고 A분의 A의 3승이니까 A 제곱이 되고 저렇게 조금씩 지수의 곱셈 법칙과 로그의 정의만 알다 하더라도 저 문제도 주워먹는 문제예요. 그런데 애들이 어려운 문제 푸느라고 10분, 20분 쓰고 이렇게 쉬운 문제는 그냥 뭐랄까 쉽다고 착각해버리고 식도 쓰지 않고서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핵심은 수학 능력 시험은요 어려운 문제를 많이 맞았다고 붙는 게 아니라 쉬운 문제부터 확실히 주워먹고 어려운 문제는 찍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점수 잘 나오는 거거든요. 확실히 쉬운 문제부터 주워먹어야죠. 예, 그게 제가 다다르고 핵심이고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고 교과서나 원리를 다 증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다루는 교재 한 것만 2번, 3번, 4번 철저히 풀어서 틀린 문제 중심으로 해요. 그것만 해도 100점 만점 기준으로 90점은 나옵니다.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쉬운 걸 안 해요. 왜냐면 애들은 학원 숙제를 해야 되니까. 모의고사를 풀기만 하는데 틀린 문제를 다시 풀지 않아요. 그래서 실력이 안 나아지는 거예요. 맨날 어려운 문제만 붙들고 있고 자기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거는 중1부터 고1까지 교과서를 다시 한번 풀어보면 뭘 알고 모르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심리상 틀린 문제는 쳐다보기 싫어요. 자기가 모르는 거 하기 싫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중학교 교과서, 중학교 문제 생각해보면은 항상 짚었다는만 빼곡히 잘 풀고 뒤로 갈수록 하얘져요. 그렇죠?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실력은 모르는 문제를 풀 때 자기가 모른다는 걸 인정할 때 실력이 향상됩니다. 자, 그래서 수학 문제 정말 쉬운 문제부터 조금씩 푼 다음에는 이건 대나무를 비유한 거거든요. 죽순이라는 게 처음에는 엄청 더디게 자라다가 어느 순간 매우 빠르게 자라잖아요. 어떤 사람이 점프의 달인이 되고 싶어가지고 대나무 하나 심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그 대나무를 뛰어넘는 거예요. 하루 10번, 20번씩. 다음날 또 뛰어넘고.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는 집채만한 나무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어떤 무공 같은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현실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학습이란 분야에서 가능합니다. ABC밖에 모르는 친구가 파닉스만 알던 친구가 어느새 영어 서울책을 읽게 되잖아요. 덧셈, 뺄셈, 곱셈만 할 수 있는 아이가 어느새 미분적분 하잖아요. 사람의 학습적 성취는 진짜 무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체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준보다 훨씬 더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만약에 자녀분께서 5학년, 6학년 수학하는 과정에서 학교에서 가끔 시험 볼 때 90점 이상이 아니라 85점, 80점 받았다면 그 친구들은 실은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이것부터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만약 자녀분이 4학년인데 4학년 수학을 헤맨다. 그럴 때는요. 1학년 거부터 시키세요. 그냥요.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1학년 문제집을 푸는 것보다 좋은 일이 없습니다. 제가 진짜 수학 부진한 한 명도 저런 방식으로 교육해봤거든요. 얘가 6학년 됐을 때까지 강원도 시골에 살았는데 거기는 모든 학년이 섞어서 수업을 해요. 선생님 한 분이고 애들 6명이고 그리고 워낙 좀 활발하다 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안 배운 거예요. 그래도 제 그 생초짜를 데리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제가 싹 다 공부시켰거든요. 예. 그 친구가 조금 더 공부에 의욕이 있었으면 훨씬 더 많이 했을 건데 워낙 계속 씨름하느라고 어쨌든 6학년 반학기 동안 전부 다 복습시켰습니다. 그런데 얘가 1, 2학년 거 풀 때 엄청 자신감 회복하는 거예요. 아 힘내 하면서 맨날 비가 내렸는데 처음으로 동그라미가 된 거예요. 100점. 그리고 약간의 어떤 밀당으로 한 페이지를 100점 맞을 때마다 제가 마이쮸를 하나 줬어요. 직접 동기부여. 그러니까 자신감도 회복되고 간식도 있고 직접적인 그리고 빨리 끝내면 집에 가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공비라는 게 잘 돼 있는 게 30일 수학돼 있거든요. 그러므로 6학년일 때 그리고 이제 6학년인 상태에서 5학년 푸는데 솔직히 하루에 이틀 지나 3씩 풀 수 있거든요. 적절선에서 본 다음에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초등학교 수학년, 초등학교 수학 그거부터 좀 확실히 마스터하자. 그렇게 하고 올라가서 중학교 어려운 수학 문제 시키지 말고요. 중학교 교과서를 차라리 풀게 하세요. 선행을 구제하고 싶다면. 그리고 우공비 같은 얇은 수학 한 것만 구해서 그거부터 철저히 다 풀면요. 그것만 해도 90점 나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해요. 근데 학원 다니는 애들이 정작 그렇게 하는 애는 없어요. 왜냐면 중2 때는 중3 공부해야 되니까. 그리고 숙제하느라고 수업하는데 내가 아는 문제니까 밑에다가 영어 따로 깔아두고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실력이 안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차근차근 수학 익힘부터 풀고요. 일일 수학도 풀어보고 핀란드 수학 교과서 풀어보고 저거 꽤 잘 만들었습니다. 저게 선생님들의 설명 없이도 학습자들이 스스로 이해할 수 있게끔 핀란드에 만들었는데 저 시리즈도 꽤 괜찮습니다. 자, 제가 어느 의사분 자녀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대치동에 있었는데요. 자기 딸도 이제 5학년 됐으니까 학원에 보내야 되지 않냐고 했을 때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그분은 제 말을 신중하게 받아들이셨고 그 친구는 학원 안 다니고 5학년 때 5학년 문제집을 10번 풀었어요. 그러니까 점점 쉬우니까 점점 더 어려운 거 풀겠죠. 심한 문제를 막 골라서 6학년 때는 6학년 시험 10번 중1 때는 중1 거만 10번 그렇게 중2 됐을 때 학원에 또 가야 되지 않나 해서 대형 학원에 시험을 봤거든요. 왜 시험 봐야 들어가는 학원 있잖아요. 그리고 그 학원에 들어가게 새끼 학원이 또 있고 그런데 거기서 최고점이 나왔던 거예요. 원래 애들 기죽이기 위한 시험인데 그래서 더 이상 그 친구는 아하 학원에 갈 필요 없구나 깨달았는데 그 친구가 유달리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푸는 학생이 없어서 그래요. 누구라도 10번까지도 아니에요. 한 3번만이라도 철저하게 풀면은 100점 나옵니다. 장담하게 있어요. 우공비 한 권, 그리고 약간 살짝 두꺼운 심화 문제집, 그리고 뭐 최상위 수학인데 살짝 얇은 거, 그것만 달달 열어 푸는 거죠. 틀린 거 계속. 그렇게 하면은 100점 나와요. 근데 학원 숙제 따라가느라고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안다고 착각해버리고 공식으로 풀어버리고 원리는 이해하기 싫고. 자, 그리고 제가 EBS라고 했거든요. 현재 여기 EBS 중학 신입생 예비과정 수학이라고 했는데 얘가 공부할 의지만 있으면요 차라리 저 강의를 듣는 게 훨씬 쉬워요. 학원에서는 특강을 해가지고 중1 수학을 2개월 만에 끝내드립니다.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말해야겠어요. 원리랑 공식 중심 말씀드리고 바로 문제 풀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얘가 주마간산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가면 정말 차근차근 잘 설명돼 있어서 확실히 이해한 건 스킵하면 되고 모든 강의는 정배소로 들으면 되는 거고요. 게다가 공짜예요. 교재비 9,000원 내면 됩니다. 차라리 자녀분이 조금 공부할 의지가 있으면은 학원 안 가는 대신에 너랑 나랑 우공비 풀자 이거 강의 하루에 몇 개씩 듣자 그렇게 하고 실제로 문제 내가지고 확인해보고 저렇게 하게 주게 뭐냐면은 애들이 학원에서 배우는 건 보통 어려운 문제를 배워요. 그래서 자신감이 떨어질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차근차근 강의를 듣고 풀면은
거의 다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아이들 자신감도 회복이 되고 실질적인 성장이 일어나고요. 자, 그리고 수학도 그냥 차근차근 연산, 개념, 기본, 원리 이런 식으로 모든 수학 문제들이 단계별로 설계되어 있으니까 가장 아이의 성향과 잘 맞는 거를 하나 택해서 저렇게 조금씩 단계를 높여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냥 초등도 그렇고 중등도 그렇고 나중에 PDF는 있지만 또 넘어갈게요. 자, 지금 말했던 원리는요 모든 분야에 적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국사가 역사가 어려운 친구들은요 이런 것부터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는 그림으로 보는 한국사에서 5권짜리가 있어요. 요거 한번 봐보고 여러분들 역사 교과서가 있잖아요.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가 생각보다 말이 어려워요. 제가 오늘 사회 수업 하면서 충격받았는데 거기 세 개의 문제가 나와서 기아라는 표현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스갯소리요. 이거는 현대자동차의 기아가 아니야. 했는데 혹시 기아의 뜻을 아는 사람 손 들어보랬거든요. 한 명도 없어요. 진짜 그거 놀랐어요. 저희 반 애들 요즘 아이들 문해력이 좀 낮다고 하는데 저 정말 충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조차도 애들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 읽을 수 없을 정도의 문해력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요거는 정말 초등학교 3, 4학년 때 받은 느낌으로 정말 쉬운 말로 다 써있고 조금이라도 어려우면 별표 쳐놓고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책 먼저 읽고 이 책 읽고 좀 익숙해지면은 고등학교 역사 잘하는 친구들은 한국사 개념사전에서 저거 한 권만 10권 읽어도 고등학교 사회 역사는 그냥 풀이했을 겁니다. 자, 저렇게 단계별로 조금씩 올라가면 돼요. 그런데 문해력이 안 되는 친구가 처음부터 이런 거 읽는다 아니면 사회교과서 읽는다 하면 멘붕이 오는 거죠. 자, 그 다음 아마 현대사를 공부할 때 만화로 공부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현대사 어려우면은 이 만화로 보는 민주화 운동 세트 있는데 저희 반 교실에 있고요. 애들 차라리 이상한 만화책 읽을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좋은 만화책 있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요거를 읽고 나서면은 훨씬 더 숫자로만 보이던 게 연도로만 보이던 민주화의 어떤 그 흐름이 좀 더 생생하게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나중에 진짜 소년 연달아가 이렇게 5.18을 다룬 거고 작별하지 않는다는 사사망쟁을 다룬 거거든요. 저걸 읽으면 역사적으로 훨씬 깊이 체험할 뿐더러 문체가 정말 유려합니다. 저도 나름 글을 좀 쓴다고 착각을 했는데 한강 작가님을 딱 보고는 이건 사람의 영역이 아니다. 그래서 그냥 이건 신의 영역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따가 본문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애들이요 스스로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저런 책에 관심을 갖고 정독해서 읽으면요 어휘력 자동적으로 늘 거고요. 저기 방언도 막 나올 거고 역사도 기억하고요. 한강 작가님의 책을 읽고서 오롯이 이해할 수 있으면요 대한민국 최고의 문해력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읽어봤자 애들 못 읽어요. 단계가 올라가야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역사 쪽이고요. 지리 쪽인데 초등 수준에선 이거 한 것만 해도 중1, 중2까지는 커버가 됩니다.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지리와 역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 주거든요. 비기너들에게, 초심자들에게 정말 좋은 책입니다. 책 장사 아니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제가 작년에 나왔던 책을 알고 있는데 지구본 수업 2라는 게 있어요. 요게 이거 한 권만 갖고 있으면은 고등학교까지 모든 역사 지리는 끝입니다. 여러 권 공부할 거 없이 저거 한 권만 달달달달 보면 돼요. 이따가 10회독의 중요성 말씀드릴 건데 제가 볼 때 이런 제대로 된 책이랑 그 다음에 사회교과서 그것만 10번씩 읽어도 내신에서 당연히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책을 덮은 상태에서도 잘 설명할 수 있을 때 제대로 이해한 거죠. 파인맛이도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이거는 지금 보진 않겠습니다. 너무 길어가지고요. 이제까지 우리 영어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주는 영상이거든요. 앞으로 영어 공부법에 대한 그 관점은 이 영상을 보기 전과 보기 후로 나뉠 수 있어요. 근데 저거를 1, 2분 정도로 짧게 요약하자면 이분이 세계적인 언어학자니까 자기가 그 누구보다 영어를 빨리 배우게 만들 수 있다고 착각했던 거죠. 자기네 사는 아파트에 일본인 여자 꼬마아이가 왔는데
얘한테 영어를 가르쳐보려고 온갖 걸 다 해봤어요. 그런데 안 통했어요. 그런데 몇 개월 지나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히토미라는 여자아이가 영어를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지? 딱 해보니까 너무나 단순해요. 학습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어휘가, 그리고 학습자가 좋아할 흥미, 학습자의 흥미를 끌고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어휘가 두려움이 없는 환경에서 제공될 때 학습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아이들 대할 때 있잖아요. 간단하게니까 얘한테 쉬운 말로 계속 바꿔주잖아요. 바꿔서 말해주고 쉬운 말로 해주고. 그러니까 애들 마찬가지로 영어라는 게 새로운 어휘를 막 쑤셔 넣는다고 넣는 게 아니라 오히려 500단어, 700단어 된 영어 책을 그냥 얘가 사전 없이도 읽을 수 있는 영어 동화책을 읽으면 돼. 그냥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어쨌든 부모랑 대화를 하잖아요. 자기네 제안된 4, 500개 어휘를 여러 개 바꿔가지고 어쨌든 구사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1학년 수준에 맞는 책과 어휘랑 영상을 계속해서 보여주니까 자동적으로 학습이 일어나고 자기 수준에서 구사할 수 있는 거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원에서 무조건 어려운 책을 읽는다고 하면은 학원에서 어려운 책을 읽을 때 1시간에 뭐 두세 줄 나가겠죠. 많아봤자. 그런데 얘가 만약에 자기 수준에 맞는 영어 동화책 읽는다, 소책 읽는다 하면 30분에 30페이지, 40페이지 읽는 게 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국어 실력을 느는 게 따로 영어 공부할 때처럼 단어 외우고 맞춤법 외우고 문법 분석해서 하는 게 아니라 책을 제대로 읽는 애가 어휘력도 풍부하고 언어 구사를 잘하잖아요. 글쓰기 잘하고. 학교 선생님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씀이 있는데 글쓰기를 잘하는 학생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책을 진짜 많이 읽어요. 정독해서. 그게 전부입니다. 근데 영어도 있잖아요. 원어민 수준으로 영어를 제대로 읽고 쓰고 말하기 위해서는요. 당연히 영어 원서를 읽어야 돼요. 그런데 애들은 항상 더 빠르게 공부하겠다면서 자기 수준보다 어려운 책들을 보고 있으니까 읽기 싫죠. 어려운 단어 있으니까. 그래서 숙제니까 애들은 영어라면 질색하게 되고. 근데 오히려 학원에 다니는 것보다 진짜 하루에 30분만이라도 자기 수준에 맞는 영어책을 읽고 있으면 이미 영어 실력은 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대학교 1학년 처음 돼서 원서 읽어봤거든요. 그때 읽었던 게 성서부터 읽어봤죠. 네, 성서를 영어로 읽는데 뭔가 색다른 느낌도 들고 이렇게 공부했으면 영어 실력 진짜 빨리 늘었겠다 싶은 거예요. 맨날 수능을 대비한다고 해서 시험식 영어만 준비하다가 내가 좋아하는 분야의 책을 영어로 읽으니까 색다르기도 하고 이미 아는 내용이니까 잘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음에 제가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거를 원서부터 읽어봤어요. 어린 양들부터 읽어보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나중에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이쪽 분야 책들은 제가 사전 없이 읽을 수 있어요. 모르는 날 나오긴 하지만. 근데 그게 고등학교 교육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원서를 읽기 시작하면서 내게 나타납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면은 한국말 잘하는 원어민들 진짜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단순히 대학까지만 보내고 애를 끝낼 것인가? 결국에 바라는 것은 아이가 대학교 그리고 취업할 때 나중에 사회생활할 때 실제적으로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면은 학원에만 보내고 이제 나는 100만 원짜리 학원 보냈으니까 내 책임을 다했다 하는 거는요. 그 화밖에 안 나죠. 50만 원에 투자했는데 100만 원 투자했는데 숙제를 안 해가 하면서 열불 터지고 학습자가 자기 수준에 너무 넘는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영상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십시오. 관점이 100% 달라집니다. 자, 애들한테요. 제가 결과만 먼저 말씀드리면은 애들이 지금 학원에서 공부한 수준이요. 수학, 능력, 시험, 영어, 지문 정도는 돼요. 이미 공부를 좀 한 달 하는 친구들은 이미 수학, 능력, 시험에 나오는 어휘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애들한테 1학년 거서 보여드렸거든요. 근데 씩 웃어요. 에이, 너무 쉬운 거 아니냐고. 실제로 쉬워요. 영어 공부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애들이 중학교 1학년 올라가면은 이런 지문을 놓고 시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정말 저 영어 교과서만 정독해서 여러 번 읽고 수업 때 깨어 있고 그리고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기출문제 있거든요. 어디서 보는지 알려드릴 건데 보통 기출문제도 학원에서 기대려고 하죠.
근데 그럴 필요 없이 이미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 풀어보고 여러 번 정독해보고 그러면 당연히 100점 맞아요. 중1 때는 중1과 공부에 초점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건 중3 영어 교과서인데 애들한테 토르는 토를 말한다. 로키는 뭐 알다시피 어벤져스 때에 나온 로키. 한 다음에 쭉 읽어보라니까 애들이 한 8, 90%는 다 이해하는 그 눈빛이었어요. 이게 중3입니다. 근데 애들 이 말이 뭐냐? 애들 이미 중3 이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4, 5학년, 6학년짜리가 이걸 하고 있으니까 머리에 쥐가 나죠. 그 다음에요. 이게 이제 고등학교 일반 영어 교과서거든요. 애들한테 이것도 보여주는데 한 60% 정도는 이해를 하더라고요. 문제도 풀 수 있고. 이미 애들은 고등학교 1학년 수준도 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수학 능력 시험 영어 15문제인데요. 잠깐 1분 시간 드릴게요. 자, 평소에 영어를 좀 보신 분들은 금방 읽으셨을 것 같고요. 오랜만에 하신 분들은 어찌가 할 텐데요. 제가 정답 맞추면 안 되니까 이 지문 읽고 문제를 푸신 분은 손으로 들으십시오. 네, 솔직히 말해서 괜찮습니다. 네, 손 내리시고. 근데 제가 이거를 애들한테 내면서 놀랐던 게 뭐냐면 애들이 이 문장은 대략적인 내용을 이해해요. 그런데 답을 못 맞추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대충 해석해보면은 간단하게요. 자기의 고향을 10년 만에 온 거예요. 너무 많이 바뀌어 있고. 그런데 어느 순간 익숙한 풍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걸어가기 시작하죠. 그럼 처음에는 혼란스러웠다가 기쁘다는 거. 또 놀랐던 거냐면 애들이 저 지문을 절반 이상은 이해하는데 문제를 푼 애들은 10%, 20%밖에 안 돼요. 이게 모델의 문제구나. 단어만 안다고 쓰는 게 아니라 이걸 읽고서 제대로 그 의미를 헤아려야 되는데 애들 설명해 주니까 그래서야 하는 거예요. 맨날 학원에서 하는 방식으로 하고 차라리 이런 영어 동화책을 꾸준히 읽은 학생들에게 누워서 떡 먹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학원식 문제를 푸는 애들에게는 이것조차도 문해력 때문에 넘어지는 거죠. 자, 물론 이번 수학 능력 시험에서 영어 부분에서 정말 이상한 문제가 나왔다는 건 들었습니다. 2문제 정도? 근데 그 2문제 어쨌든 다른 모든 애들에게 다 어려운 거예요. 그 문제는요. 그러므로 영어 교과서는 너무나 쉽게 다 읽을 수 있고 영어 교과서부터 철저히 정독하고 그 다음에 수준에 맞게 읽다가 나중에 해리포터 같은 책을 읽을 수 있게 됐다. 그 친구들은 영어 영역을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100점 만점이 90점이고 한 1년 동안 슬슬 기출문제랑 모의고사 문제 풀어오면요. 금방 100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험 자체를 위해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부터 벌써부터 인생을 팔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영어를 진짜 못하는 사람이라더라도 제가 제시하는 방법대로면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여긴 안 써놨지만 어디 보자. 고고의 영어 데모, 고고스 어드벤처스 with English라는 게 있거든요. 고고의 영어 데모. 그거는 정말 유치원생들이 봐도 이해할 수 있는데 BBC에서 EFL 러너들 영어를 외국어로 학습하는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영상인데요. 5분짜리가 39편이에요. 그걸 제가 다른 초등학교에 있을 때 영어 부진아들을 대상으로 학원에 다니지 않고 좀 방치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모아놓고서 3번, 4번 보여줬거든요. 아무것도 안 가르쳐요. 그 영상만 보고 집중하고 있으면은 멘토스 하나 주고 그렇게 3번, 4번 하니까 이 친구들 있잖아요. 4번째부터는요 말을 하기 시작해요. 영상을 보고 반응하고 빼서 말하기 시작하고 이 친구들이 학원에 있을 때는 또는 반에 있을 때는 가장 못한 아이니까 입도 뻥끗하기 싫은 거예요. 맨날 틀리고 놀리니까는. 그런데 자기들과 비슷한 수준의 아이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냥 강요하지도 않고 시청하시면 된다. 아이들의 수준과 흥미에 맞는 자료를 투입하니까 애들은 저절로 집중하고 저절로 학습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영어 공부 전부고요. 그러므로 고고스 어드벤처 with English를 먼저 여러 번 돌린 다음에요. 만약에 저학년 잘못 인식한다면 그 다음에는 잉글리시 리스타트가 재미는 없는데 정말 쉽게 잘 만들었거든요.
30초짜리 잠깐 볼게요. 뭐 광고가 날 것 같은데. 방금 본 것처럼요. 저 책이 뭐 그렇게 재미난 책까지는 아니지만은 딱 영상이 걸리고요. 보시죠. 진짜 잘 만든 영어 책인데 좀 절판된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는 여기 계신 어머님들, 아버님들께서도 영어 공부를 다시 시작하고 싶다 하면 잉글리시 리스타트 시리즈를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원상본을 줄줄 읽고 있어요. 진짜 매우 교육적인 내용을 설계가 되었고 가장 쉬운 단어부터 살 조금씩 붙이는 방식을 만든 교육적인 책이거든요. 이 책을 보는 것만으로 영감이 떠올라요. 아, 이렇게 교육을 했어야 되는구나. 근데 영어 동화책을 이렇게 매우 천천히 접근해 가는 게 핵심입니다. 우선은 우리 학교에도 있는 영어책인데요. 가장 쉬운 영어책. 제가 찾은 것 중에 가장 쉬워요. I Can Read 시리즈 가장 낮은 버전. 파란색 북지거리죠. 이게 레벨 1 써있고 번호가 있을 건데요. 가장 낮은 레벨부터 그리고 가장 쉬운 단어부터 레벨 1을 했으니까 곧장 레벨 2 하는 게 아니에요. 레벨 1을 20번 읽은 다음에 레벨 2로 가는 거예요. 레벨 2를 20번 읽은 다음에 가는 거고 각각의 동화책을 한 번만 읽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4번, 5번 읽는 거죠. 근데 보시면 어머님들, 아버님들도 직접 한번 펴보세요. 왜냐면은 내가 모르는 표현이 나와요. 오리가 올 때 뭐라 하지? 스퀴. 저도 이게 생각 안 나는데 이런 책을 보면은 오히려 이런 걸 따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어려운 거 오히려요. 근데 이런 거는 일상어휘는 영어 동화책을 통해 배울 수 있는데 이것부터 초등학교 2, 3학년 이후 3, 4학년이다. 그럴 때 욕심내가지고 막 두꺼운 책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저런 책부터 차근차근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좀 익숙해졌다 하면은 로얄드 달 시리즈, 마틸다 쓰신 분이요. 이 책을 쭉 읽게 하고요. 여러 번. 자, 그 다음에 윈피 키드 시리즈 있거든요.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이게 번역이 돼 있는데 한국어랑 영어랑 페이지가 똑같아요. 근데 실은 저도 읽을 때 이게 빨리빨리 넘어가진 않아요. 그냥 슬랭과 이디엄즈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저도 중간중간 멈춰서 확인했겠거든요. 그러면은 아, 내가 영어를 잘한다고 착각하고 있었지만 정작 이런 걸 모르는구나. 일상 어휘부터 체득을 해야죠. 실제 외국인들이 쓰는 표현을 체득을 해야죠. 근데 학원에서는 아주 고정화된 문법, 아주 고정화된 표현밖에 안 가르쳐주거든요. 실제로 영어를 잘하고 싶으면 영어 원서, 영어 동화책을 읽어야 돼요. 그게 유일하게 외국어를 우리말처럼 자연스럽게 말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직 트리 하우스 읽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잘 된다. 해리포터를 읽는 거죠. 영어가 언제 느냐면요. 저런 원서를 보고 있는데 내가 영어로 읽고 있다는 것을 착각할 정도로 깔깔대며 웃을 때 비로소 완전히 시가 된 겁니다. 그 정도 수준이 된 사람은 영어 공부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어떤 자녀분이라 하더라도요. 수준과 흥미에 맞는 책을 내면 다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를 초등학생 때 해야 되는 이유 중 하나 뭐냐면 중학생이 매직 트리하우스 재미없잖아요. 초등학생 때 매직 트리하우스를 봐야 재미있지 재미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또 중학생 때 읽어야 재미있는 거거든요. 근데 고등학생 돼서 아무 짓도 아니고요. 그러므로 학습자의 흥미와 수준에 맞는 책을 제대로 던져주게 하면 학습은 일어납니다. 근데 애들이 만약에 학원 다녀와서 10시 됐어요. 숙제하니까 11시, 12시예요. 당연히 저라도 이제 좀 게임하고 좀 쉬고 싶은데 책을 읽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냥 객관적으로. 그래서 좀 학원의 양을 좀 조절하고 아이랑 좀 얘기를 해봐가지고 아이가 정말 좀 편안하게 책을 읽고 영어 원서를 읽고 수학을 자기 실력에 맞는 책을 읽을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욕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도 욕심이 많아지기 시작해서 첫 해에는 아 이렇게 착한 아이들이 있나 했는데 점점 너무 스스로에게 엄격한 기준, 아이들에게 엄격한 기준하다 보니까 점점 잔소리쟁이로 변하고 있습니다. 아마 같은 아이를 10년 넘게 보신 학부모님들로서는 저보다 잔소리가 심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볼 때 애들 이미 너무 훌륭하게 잘 컸고 잘 배워왔거든요. 애들에게 스스로에게 학습할 수 있는 기회랑 제대로 된 방법을 믿고 좀 테스트해보는 기간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자, 어쨌든 요거까지 있으면 수업 끝입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풀어보면 돼요. 자, 마지막 언어 영역인데 이게 실제로 이번 영역 이번에 1번에서 3번 지문에 나왔던 거고 이 지문 자체가 문해력에 관한 글입니다. 뭐 다 읽진 않을게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애들한테 이게 딱 보여주는 애들이 많이 공부해지는 거예요. 영어보다 어려우니까요. 우리말인데 왜 어렵지? 왜냐면 애들이 딱딱한 글을 안 읽어봐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10번, 13번쯤이거든요. 애들 보여주면 애들이 여기서 기겁하더라고요. 외국어처럼 보이는. 자, 그런데 여기 한 문단이 아니고요. 이게 1, 2, 3, 4, 5 다섯 개 문단으로 되어 있고요. 저게 지금 네 문제가 할당된 문제거든요. 맞나? 그렇죠. 네 문제죠. 계산해 보니까 대충 저 문제를 8분 안에 써야 돼요. 그런데 문해력이 충분히 훈련되지 않은 친구들이 보면은 저거는 포기하는 문제, 찍는 문제를 변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진짜 문제는 문해력입니다. 딱딱 종류를 가리지 않고 제대로 집중해서 읽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영어도 필요하고 우리말도 필요하고, 그리고 영어랑 우리말이 언어 영역과 외국어 영역이 강조되는 이유가 뭐냐면 저거를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지 이과에 올라가서 이런 전국을 볼 거잖아요. 때로는 영어로 쓰인 정보 서적을 보고 이런 걸 다루는 정보 서적이다. 그걸 읽고 이해하려면 학원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학원에서 안 가르쳐 주니까는. 수능 지문으로만 조금 소개해 주겠죠. 아이들이 스스로 이런 분야의 책을 직접 읽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외국어로 된 영상 찾아보고, 외국어 책을 읽어보고, 그래야지 실질적인 어휘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싶으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취지에 맞게 실제로 문해력이 뛰어나고 언어를 영어를 보고 읽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수준, 그러려면 정도밖에 없습니다. 자기 수준과 흥미에 맞는 자료를 읽는 것, 차근차근. 자, 이 강의요, 지금 다 보진 않겠고 쇼츠로 볼게요. 이 강의도 정말 볼 필요 있고 제가 가는 곳마다 애들에게 소개를 해줬습니다. 1분짜리 쇼츠로 보고 갈게요. 여러분은 나중에 16분짜리 보십시오. 당연히 나가서 클릭해서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정말 좋은 책을 읽으면 지난 세계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셈이거든요. 저도 이제 고등학교에 꽤 답답하잖아요. 한국 교육이라는 게요. 그런데 그때 저의 돌파구가 되어졌던 게 좋은 책들입니다. 데미안 헤스의 시타르타, 수레바퀴 아래에서, 그 다음에 다른 책들이요. 그래서 저는 숨통을 트이는 길이기도 하고, 솔직히 우리가 대학만 가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책을 통해서 뭔가 좀 배우기도 하고 인생을 돌아보고도 싶고. 그런데 애들이 학원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되면서 이런 가치들이 그냥 나랑 무관한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참 독서 교육을 강조하고 싶은데 올해 희한하게 애들이 독책을 진짜 안 읽어요. 저희 반이 1교시에 교과가 많은데 예전에는 교과 시간이 2, 3교시 있어서 차분하게 읽기 시작했는데 1교시에 시작하는 수업이 일주일에 4번이다 보니까 애들 항상 들떠 있어요. 근데 지켜보니까 정서적으로도 분명히 도움이 되거든요. 하루의 시작을 2, 30분 독서로 시작하는 게. 그게 고등학교 때까지 꾸준히 읽으면은 언어 영역 공부할 필요 없는 게, 제 나이 때 처음으로 책 대여소가 나왔어요. 비디오를 빌리듯이 책을 빌릴 수 있는 곳이 나왔는데, 도서관은 뭔데 책을 빌리는 곳은 2, 300원만 내면은 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개미시를 쫙 읽고 책을 낼 때마다 계속 사보고, 그 다음에 그때는 뭐가 이렇게 겁먹들어가지고 연애 소설을 읽었는지 연애 소설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마치 그 주인공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하기도 하고. 저는 그거를 따로 뭐 시킨 건 아닌데 공부를 잘하려고 하는데 그냥 중학생, 고등학생 때 꾸준히 책을 읽었어요. 그런데 저는 뭐 별다른 거 없이도 언어 그냥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책도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일반 분들보다는 국어를 조금 더 잘하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그게 그냥 제대로 책을 정독해서 많이 읽으면 되고요. 자,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문해력과 어떤 정서적 공감 능력이 이 정도 책을 읽을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오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히 이 책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소녀원도 정말 잘 쓴 책이니까 아직 안 읽어보신 애들에게 읽으라고만 하지 말고 먼저 읽고 보내주시는 분이 바라는데, 한강 작가님의 이 글을 읽고서 제가 진짜 어떤 신의 영역을 느꼈습니다. 잠깐 좀 감상하시죠. 다 보이시죠? 뒤에서 보이실까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만. 나는 고개를 바로 하고
패딩 코트에 주머니를 뒤적인다. 손에 잡힌 얇은 껌 상자를 꺼내 연다. 임박한 보딩 시간에 쫓기며 김포공항의 편의점에서 산 것이다. 은박을 씌운 태블릿에 박혀있는 12개의 조그만 정방형 껌 중 하나를 비행기가 이륙할 때 씹었고 이제 두 번째 알을 꺼내 손바닥에 올려놓는다. 매끄러운 곡선으로 배가 부풀어 오른 그걸 입에 넣고 씹기 시작한다. 멀리서부터 얼음이 갈라지듯 다가오는 편두통의 전조 때문이다. 끔찍한 위경련과 혈압 강화를 동반하는 이 오래된 두통의 원인을 나는 모른다. 언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약을 지니고 다니는데 오늘은 잠시 집 앞에 나왔다가 바로 이곳까지 왔기 때문에 챙기지 못했다. 전조를 지나 정말 증상이 시작되고 나면 어떤 응급 처방도 무의미하다. 그 직전의 임기에서 도움이 되는 것은 경험상 껌뿐이다. 가장 부드러운 죽조차 해롭다. 일단 두통이 시작되면 결국 토하게 된다. 저는 한남 작가님 글 보고 놀랐던 게 뭐냐면 보통 작가님들이 평소에 안 쓰는 국어, 우리말 어휘 막 쓰시거든요. 그러면서 독자들이 내가 이걸 모르는 게 좀 무지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일단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어휘 없이 이미 알고 있는 어휘로 이렇게 고급지게 감정과 상황을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일관되게 유지되는 그 필체입니다. 근데 애들이 만약에요, 이런 책을 읽으면 당연히 이런 문체가 들어옵니다. 우리가 흔히 쏘는 관용어고 표현들은요, 언젠가 봤던 문법인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정말로 제대로 된 언어를 구사하기 위해서는 정말 좋은 언어 자료를 여러 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원에서는 맨날 시험 공부용어로만 보겠죠. 자, 정리할게요. 이미 다 말했던 거니까 크게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이 방법도 하면 돼요. 그냥 책 많이 읽고요. 나중에 고등학교 2, 3학년 돼가지고 그냥 기출문제 풀어오면 됩니다. 이게 전부 다예요. 그게요. 제가 오늘은 이 영상에 조금 시간을 좀 할애하려고 일부러 다른 영상을 스킵했는데요. 여기서 한 중반부부터 후반부 10분을 볼게요. 이 친구도 처음에는 중3 때 1등인가 3등으로 들어갔어요. 그 고등학교에. 틀린 문제를 10번 이상 풀었다. 많은 문제를 푼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틀린 문제를 여러 번 풀었을 때 실력이 드는 거거든요. 여기서 18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정이라는 분이 머리가 더 똑똑해서가 아니라 학생들 정도의 머리만 돼도 이 영상에 나왔던 주인공의 두뇌 수준, 학습 능력 충분히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거죠. 이제 부모님들이 방법 안 하는데 아이들이 별로 따라하고 싶지 않겠죠. 근데 연정 양도 처음에 공부를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결국엔 성적과 현실이에요.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시험 봤을 때 50점. 처음 맞아본 점수인 거죠. 그때 충격을 보고 더 이상 그동안에 고집했던 학습을 포기하고 제대로 된 학습법을 찾기 시작했는데 결국 제가 말하는 거랑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10회독이라 말하니까 훨씬 더 직관적으로 빨리 이해할 수 있어서 이 영상을 소개해드렸고 자녀분들이랑 한번 이 영상을 공부할 준비가 되었을 때 제가 놀랐던 게 뭐냐면 애들한테 저 영상 보여주는데 애들이 조용히 하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애들이 열심히 보더라고요. 자기들도 매우 관심 있는 주제고 저게 정말 통할 것 같으니까요. 한번 같이 시청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그러므로 아주 간단합니다. 중학교 하면은 여기를 클릭하면요. 미래의 교과서 아마 각 출판사마다 다 있을 거거든요. 요즘은 코로나 시대 이후로 이북이 너무 잘 발달해서 중학교부터 고3까지 모든 과목의 교과서를 온라인으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구매도 물론 가능하고. 그러니까 저거를 두 번, 일단 10회독은 넘사벽이라면 최소한 3회독만이라도 먼저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서 수업 열심히 듣고, 그러니까 사회 수업이요. 사회 수업인데 최소한 3번 이상 읽었어요. 제대로 진짜. 그리고 선생님 수업 잘 들었어요. 메모해놓고. 그리고서 시험 혹시 나눠준 학습 유인물 있으면 그거 풀어보고 잃어버리지 않고. 그럼 100점 나오는 거죠, 당연히요. 학원에서 나눠주는, 학원에서 구한 기출문제를만 푸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맥락이 파악되어야지 주관식이든 서술식이든 문제가 꼬이든 어떤 식으로 답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이게 정답이고 그래서 만약에 고1 교과서가 어렵다 하면 조금 더 쉬운 인문서를 읽어보면 돼요. 고3, 고1 사이가 어려우면요 중학교 1학년 사회책도 읽어보면 돼요.
넘어가네. 자, 이제 빨리빨리 찍으셔야 됩니다. 중학교 올라가면 학습마당, 그다음에 기출문제 있어요. 여기서 가입 승인 후에 당연히 기출문제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학원에서 어떻게 구했는지 거기서 수만 걸지 말고 부모님이나 학생들이 직접 이렇게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돼요. 기출문제를 알면요 사람이 여유가 생겨요. 아 이런 게 나오는구나. 그럼 뭘 공부해야겠네. 그리고 시험 전에 교과서 여러 번 읽고 나서 기출문제 한 년씩 이거 풀어보는 거예요. 틀렸으면 다시 또 풀어보고 그렇게만 해도 100점 나오죠. 수업 때 안 졸았으면.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들어가면 교과서 목록이 있습니다. 학생 생활 규정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교과서부터 먼저 보면은 예컨대 국어는 천재교과서, 도덕은 리베스쿨, 박병기 외 출판사랑 과목명이랑 저자 이름 치면은 다 검색 및 다운로드 및 구매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미리 선행을 하고 싶다면요 차라리 교과서로 정독하는 선행을 하라.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직접 가서 구매도 가능한데 어차피 입학하면 받을 거긴 하지만요 저는 수학 교과서의 경우는 2권 이상 구매할 필요가 있다. 한 권은 수업용으로, 그 다음에 한 권은 집에 와서 테스트할 용도로. 전 2권도 괜찮다 보고 전 애들한테 수학 문제집을 절대 버리지 말라 하거든요. 나중에 이것 다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교과서만큼 설명이 잘 된 책이 없어요. 국내 네로라 하는 박사님들,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모여서 최고의 문장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최고 설명을. 그런데 당연히 학원 교재는 항상 교과서보다 양이 설명이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자, 그리고 고교 내신이 이제 5등급제로 변한다고 하는데 또 바뀔 수도 있고요. 9등급제에서 5등급제 퍼센트를 말하거든요. 제가 이거를요 우리 반 학생들의 성적을 바탕으로 5분위제를 한번 구분해봤어요. 약간 충격적인 결과가 나올 건데요. 우리 반 25명을 기준으로 했고요. 자, 여기 뭐냐면은 20문제는 쉬운 문제예요. 심화 여섯 문제는 불수능 문제 있잖아요. 조금 어려운 문제. 근데 진짜 어렵진 않아요. 응용 문제를 풀어본 친구라면은 5-6개 다 맞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97.5에 심화를 다 맞았는데 2등급이 돼버려요. 내신에서. 그 다음 3등급 볼게요. 92.5에 6문제 중 5문제 심화를 맞았는데 3등급 돼버려요. 그 다음에 4등급 없고요. 4등급은 90점에 심화 문제를 절반 이상 맞췄는데 4등급 돼버려요. 마지막 5등급이요. 75점에 80점에 3개 맞추면은 5등급이 돼버린 겁니다. 일단 담당 과목 이거는 뭐 부모님과 동의하시는 건데 애들한테 강조한 내용이거든요. 당연히 여러분들 재물포라는 표현 기억나십니까? 재물포. 쟤 때문에 물리 포기했다. 선생님이랑 싸우면은 그 과목을 배우기 싫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지 제 시간에 제대로 장소에 가서 수업할 거 아니에요. 준비를 챙겨서. 근데 학원 다니면 좀 힘들겠죠 또. 애들이 학원 핑계 대면서. 그 다음에 10분 전에 도착을 해야지 준비를 챙기고 이동하는데 일단 자기 혼자 기상엔 저게 안 되고 수업 초반부에 과제를 내는데 그거 놓치면은 또 내신이 망가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수업 때 강조하신 내용 메모를 해야 되고요. 핸드폰을 켤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다이어리를 작성해서 일정 과제 기한 조건을 다 써놔야 됩니다. 왜냐면 각 과목마다 다 다르잖아요. 초등이니까 알림장 써주죠.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시험 문제는 배운 내용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수업을 당연히 잘 들어야 되는데 학원에 찌든 아이들 정말 의욕이 없어요. 수업을 할 때 자꾸 놀려고만 하고 게임만 하자고 하고 자기들이 받았던 스트레스를 수업 때 게임용 활동으로 보상을 받으려는 건지 저도 수업할 의욕이 꺾일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게 그중 한 원인이 아무래도 적당한 학원이 아니라 너무 많은 시간을 하다 보니까 애들이 소진되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열불은 계속 납니다. 그 다음에 10회독이 힘들다면 1회독이라도 저도 저희 반 아이들에게 정독하고 검사를 말한 건데 저희 반 아이들 대상으로 사회책을 한번 읽고 문제를 내봤거든요. 충격적이게도 한 60%가 제시 나왔어요. 제가 볼 때 하다못해 1회독이라 제대로 했으면은 다 맞으면 OX 문제거든요. 빈칸에서 맞는 표현 고르기요. 그래서 읽고 이해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애들이 이런 딱딱한 글이 있는 것이 너무나 힘든 나머지 60% 이상이 제시를 받고 그 중에 한 20-30%는 몇 번이고 제시를 받어야 돼요. 그 정도로 지금 문해력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 블로그인데요. 제 블로그에 들어가면은 이 책을 제가 무료 PDF로 써놨습니다. 국어공부법, 영어, 사회, 국영수, 다른 과목들, 건강, 그리고 혼자 공부할 중요성, 글쓰기까지 제가 다 세트를 만들었거든요. 요거 한 권이면은 학습법에 대한 모든 조언을 120페이지로 축약해 놨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여기 제 블로그 들어가시면 다 올라와 있을 거고요. 자, 이 영상 보고 싶지 않은 안 보신 분들은 여기 링크 걸어놨으니까는 한번 아이와 함께 부모님 먼저 한번 보시면 저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저런 아들 있으면 정말 든든할 겁니다. 네. 그리고 아까 나왔던 연정량인가요? 저런 딸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이 아이가 원래 좀 이민자 가정의 아이였는데 집안에 어떤 돈이 없었고, 근데 이 아이가 핸드폰 게임을 하다가 자기가 단순한 흥미를 넘어가지고요, 게임 앱을 만들고 싶다는 데까지 발전했어요. 그리고 검색, 구글링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배워가지고 자기가 만든 앱을 실제로 앱스토어에 등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첫 달에 뭐 30달러, 50달러, 100달러면서 아빠, 엄마가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이 아이가 벌게 된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과정인데 이것도 한번 자녀분들 같이 보면서, 왜냐면 우리가 앞으로 사회일상이 어떻게 돈을 벌고 살아야 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진짜로요. 앞으로 AI 시대에 얼마나 많은 직업이 사라지고 생겨날지. 근데 분명히 이거는 한 영감을 준 영상이 될 수 있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러니까 자식이 꼴보기 싫다면은 내 안에 꼴보기 싫은 구석이 있는 것이다. 내가 과거에 치유하지 못한 트라우마가 자식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투영되고 있는 거고요. 저도 아이들에게 진짜 화내는 분야 생각해보면은 제가 사실은요, 초등학생 때 진짜 공부는 잘하는데요, 수업 방해하는 친구였어요. 진짜 뭐 꼼지락대고 장난치고 뭐 코딱지 파고 튀기고 하면서 수업 분위기인데 1인자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맞는 밤마다 그런 애들로 가득해요. 제가 지금 그 벌을 받고 있는 건데 그 아이들의 심리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걔들을 진짜 엄청 주비듯이 혼내는 거예요. 왜냐면 나 자신의 그런 인지하지 못한 그림자를 발견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자기 자신 안에서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채 자녀분을 대하면, 학생들을 대하면 그 상처가 그대로 반복된다는 거예요. 패턴이요. 그러므로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상대를 바라보는 자기 자신의 관점을 바꾸는 게 더 우선순위고, 그게 정신건강으로 이롭습니다. 자녀분을 10년 동안 잔소리했는데 안 바뀌었잖아요. 뭐 1년 더 한다고 해서 바뀌겠습니까? 이미 10년 동안 다 바로 바뀌었는데. 자,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를 해가지고요, 행인 진행할 때 다리가 길면은 목이랑 다리 자르고, 키가 작은 사람들 억지로 늘리고, 자신이란 욕망의 잣대에 따라서 상대를 조종하려는 행위를 이 우화를 통해서 나타낸 건데요. 신화를 통해서. 사실 우리 모두 안에도 프로크루스테스가 살고 있습니다. 자신이 볼 때 이게 최선이야 하는 기준, 그 욕망에 따라서 억지로 상대를 늘리고 맞추고 잘라내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숨어있는 그 독재자를 발견하지 않는 한 어찌어찌해서 내가 뭐 대학도 하고 승도 볼 수 있지만 그 관계는 이미 파국에 다다라가지고 한동안 그 상처를 치유하는데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자녀분 평생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결론은 네가 만나는 친절하라, 네가 만나는 모든 이들은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으니 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다 링크 다 볼 수 있으니까요, 이 링크 띄워드리겠고 여기서 자료를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